이번에 엔트로픽이 AI를 조롱한 광고 내용이 뭐냐면 한 중년 남성이 AI한테 엄마랑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중년 여성이 나오는데 AI를 의인화한 중년 여성이죠. 이 분이 상담사처럼 다정하게 답변을 합니다. 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상담을 해주던 상담사 여자가 갑자기 AI처럼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연상 여성과 감정적 유대를 찾아보세요. 젊은 남성과 연상 여성을 연결해주는 만남 사이트입니다. 라고 AI처럼 답변을 하는 거죠. 남자가 이제 당황해서 뭐라고요? 라고 하니까 태연하게 Would you like me to create your profile? 광고가 도입되는 부분은 무료 버전이랑 챗GPT 고라고 해서 저가 요금제를 광고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오픈 AI 측 주장으로는 광고는 AI 답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변 바깥에 별도로 표시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 광고에서 보여준 것처럼 AI가 답변을 하다 말고 갑자기 광고를 끼워 넣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항변을 했어요. 실제로 샘 올트먼이 직접 나서서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광고가 재밌긴 했다. 웃겼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왜 이렇게 명백히 사실과 다른 광고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저런 식으로 광고를 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샘 올트먼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반박글의 조회수가 광고 조회수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겁니다. 조회수만 놓고 보면 엔트로픽이 이 싸움에서는 조금 더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클로드 오퍼스 4.6, 클로드 AI의 오퍼스 모델이 4.6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권까지는 아니고 4분의 3 정도를 한 번에 입력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건 이제 AI가 한 번에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죠. 이게 사실상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긴 글이나 보고서나 긴 계약서 이런 거 넣어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한 번에 넣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조금씩 분할해서 넣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분할해서 넣으면 AI가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답변을 하곤 하죠. 이제는 꽤 많은 분량을 문서 전체를 통째로 넣어도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해리포터 5, 6권 정도까지는 입력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변화죠. 프로그램 하나에 코드 파일이 이제 수백 개씩 되다 보니까 이걸 전부 한 번에 던지고 버그를 찾아달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클로드는 코딩에 강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AI한테 뭐 이런 앱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라고 의도만 생각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소비자 누구든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프트웨어도 앱도 누구나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버전에는 적응형 사고라는 게 들어갔는데 AI가 질문의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쉬운 건 빠르게 복잡한 건 더 오래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에서 당연히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클로드 웹사이트에서 챗봇으로 바로 이 버전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API를 통해서도 전문가들도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AI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퍼스 발표와 비슷한 시간에 오픈 AI가 코딩에 특화된 새 모델 GPT 5.3 코덱스를 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5.3 모델은 챗GPT 챗봇에도 도입이 되겠죠. 오픈 AI에서 이번에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던 부분은 뭐냐면 코덱스 개발팀이 이 모델의 초기 버전을 가지고 모델 자체의 버그를 잡고 배포를 관리하고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자기 다음 버전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오픈 AI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글이나 MIT 같은 곳에서도 AI가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AI가 AI를 만들고 그 AI가 또 그 다음 AI를 만드는 구조가 업계 전체에서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AI를 만드는 그 참여도가 점점 낮아지고 AI가 자기 스스로를 버전업하는 데 참여하는 그 참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AI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죠.
GPT 5.3 코덱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래 따로 있던 모델을 하나로 합쳤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코딩 특화 모델과 범용 추론 모델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5.3에서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코드를 짜면서 동시에 문맥을 깊이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도는 25% 정도 빨라졌다고 하고 같은 작업에 쓰는 연산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과 오픈 AI GPT 5.3 코덱스 어느 쪽이 더 뛰어날까요? 비교를 한 줄로 정리하면 코딩과 속도는 GPT 5.3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적인 코딩 작업에서는 확실히 GPT 쪽이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이제 오퍼스 4.6이 우세하다. 기획서, 보고서, PPT 같은 문서 작업에서 디자인 완성도가 높고 금융이나 법률 쪽에서 긴 계약서를 통째로 분석하는데도 100만 토큰이 큰 강점이 되는 거죠. 유튜버나 작가처럼 글을 쓰는 분들한테도 뉘앙스나 맥락을 훨씬 더 잘 잡고 글을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클로드 오퍼스 4.6은 공개 당일부터 챗봇이든 API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챗 GPT도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이 AI를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 회사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가격이든 품질이든 소비자가 이제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은 엔트로피, 오픈 AI, 거기에 구글 제미나이까지 서로를 의식하면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좋은 모델을 더 빨리 막 내놓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록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한 AI 춘추 전국 시대가 계속되는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도구를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클로드와 챗 GPT 관련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트기어였습니다.